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10년째 드시는데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약을 더 늘려도, 더 비싼 약으로 바꿔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췌장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받고 성실하게 약 드시고 혈당도 매일 재고, 그런데 공복 혈당이 어느 날은 110, 어느 날은 180까지 튀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 약도 잘 먹는데 왜 혈당이 제멋대로인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어르신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췌장을 살려야 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오래되면 이 췌장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췌장 속 베타세포라는 녀석들이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당뇨 환자분들이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통계입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플 때쯤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만 믿지 마십시오. 약은 혈당을 내리는 도구일 뿐 췌장을 살리는 건 결국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음식은 한국에서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네 시장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음식들이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께 제가 이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10에서 100으로 안정됐고 식후 혈당도 더 이상 200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췌장을 살리는 10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둘째, 왜 이 음식들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셋째,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4가지 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미역국 한 그릇씩 드십시오. 미역 한 줌이면 됩니다. 물에 불려서 된장 풀고 끓이면 끝입니다. 왜 미역이냐고요? 미역 속에는 푸코이단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대장 속 유익균을 도와서 췌장이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줍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런데 미역을 드시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서 췌장이 조금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아침마다 미역국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소화가 편하다는 건 췌장이 덜 힘들어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 한 번은 브로콜리를 드십시오. 날것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3분에서 4분 정도 쪄서 드세요. 너무 오래 찌면 안 됩니다. 4분이 딱 적당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췌장의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췌장은 활성산소에 굉장히 약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기름진 음식 먹으면 활성산소가 마구 생기는데 이게 췌장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포라판은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췌장염증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집니다.
왜 3분에서 4분만 쪄야 하느냐?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날로 먹으면 우리 몸이 흡수를 잘 못합니다. 살짝 쪄야 흡수율이 최고가 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 가루 작은 숟가락 하나,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를 매일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만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강황 넣을 때 후추 한두 번 뿌려주세요. 강황 속 커큐민은 염증을 잡는 능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췌장에 생기는 염증을 직접 억제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커큐민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무려 20배까지 높여줍니다. 그래서 강황의 후추는 필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강황 넣은 달걀 볶음이나 강황 넣은 국에 후추 꼭 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하루에 호두 4알에서 5알 정도 드십시오.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챙겨 두시고 오전 10시쯤, 오후 3시쯤 2-3알씩 드세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ALA라고 하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이게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힙니다.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베타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도 억제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박 어르신께서 처음에 이 4가지 음식을 듣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어르신, 3개월만 드셔보십시오. 숫자가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르신 혈당이 정말 안정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췌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6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양배추입니다. 매일 양배추 2장에서 3장 정도 드십시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와 췌장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들고 위는 위산을 만듭니다.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위가 나쁘면 췌장도 따라서 나빠집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췌장이 과도하게 소화효소를 만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박 어르신도 양배추를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양배추에도 브로콜리처럼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브로콜리보다 적지만 매일 먹기엔 양배추가 훨씬 쉽습니다. 설포라판은 항감 효과도 있어서 췌장감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췌장감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꼭 챙기십시오. 6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검은 콩밥을 드십시오. 밥 지을 때 쌀에 검은 콩 한 줌 넣으시면 됩니다. 미리 불려두셨다가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췌장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게다가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들 때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베타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췌장에게 영양분을 주는 밥입니다. 환자분들이 서리태랑 검은 콩이 다르냐고 물으십니다. 서리태는 검은 콩의 한 종류입니다. 둘 다 좋습니다. 일반 노란 콩보다는 검은 껍질이 있는 콩이 안토시아닌이 훨씬 많으니까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시금치 나물을 드십시오. 데쳐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미네랄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이 덜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면 하루 필요량의 3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왜 데쳐야 하냐고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수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을 만드는데 이게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수산의 80% 이상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버리시고 시금치만 무쳐 드시면 안전합니다. 8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고등어를 드십시오.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튀기지 마시고 꼭 구워서 드세요. 고등어에는 생선 기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생선 기름이 호두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무엇이 강력하냐고요? 췌장의 염증을 직접 억제하는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호두도 좋지만 고등어는 그보다 한 수 위입니다. 게다가 이 생선 기름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더 잘 잡힙니다. 일주일에 2번만 고등어 드셔도 췌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변합니다. 활성산소가 마구 생깁니다. 그럼 췌장한테 독이 됩니다. 꼭 굽거나 찌세요. 고등어 고를 때 팁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맑고 투명한 게 신선한 겁니다. 눈이 흐리면 오래된 겁니다.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 있으면 좋은 겁니다. 가을 고등어가 제일 살이 많이 올라서 맛있습니다. 계절 따라 드시면 더 좋습니다. 9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매일 토마토 1개씩 드십시오.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익히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췌장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리코펜은 신기하게도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익혀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 다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췌장암 발병률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하나가 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10번째는 체리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무서워하십니다. 당 때문에요. 그런데 체리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드세요. 체리는 혈당 지수가 22밖에 안 됩니다.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게다가 체리에도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혈당도 안 올리면서 췌장은 보호해주는 일석이조 과일입니다. 박 어르신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게 체리였습니다. 과일 먹고 싶을 때 체리 먹으면 혈당 걱정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체리철이 아닐 때는 냉동 체리 드셔도 됩니다. 냉동해도 안토시아닌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동해서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음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검은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 이 10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네 시장 가시면 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제가 계속해서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박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고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 한 줌 불려서 된장 풀고 두부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시금치 데친 거 한 접시 묻혀서 함께 드십시오. 밥은 검은 콩밥입니다. 쌀에 검은 콩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침입니다. 준비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12시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드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고등어 없는 날은 다른 생선이나 두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브로콜리 쪄서 드십시오. 3분에서 4분만 쪄야 합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양배추 쌈도 2장 정도 곁들이십시오. 토마토 1개도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토마토는 달걀이랑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오후 3시쯤 간식 시간입니다. 호두 세일에서 4알 드시고 체리 10알 정도 드십시오. 이게 간식입니다. 배고프다고 과자나 빵 드시지 마십시오. 호두랑 체리면 충분합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간식이 심심하다고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드실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호두나 견과류를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빈속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6시 강황을 활용할 시간입니다. 양배추 볶음에 강황 가루 티스푼 하나 넣고 후추 꼭 뿌리십시오. 아니면 국에 강황 넣으셔도 됩니다. 강황은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저녁 반찬으로 드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나머지는 편하신 반찬 드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특별 메뉴로 토마토 달걀 볶음에 강황 후추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맛도 좋고 췌장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지키셨고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지금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 지금 당뇨약 먹고 있는데 이 음식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 이 음식들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약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음식들을 드시면 약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췌장이 건강해지면 같은 약으로도 혈당이 더 잘 조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도 6개월 후에 약을 한 알 줄였습니다. 하지만 약 조절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양이 딱 적당합니다. 미역 한 줌, 브로콜리 한 접시, 강황 티스푼 하나, 호두 4알에서 5알, 이게 하루 권장량입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5알 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당뇨 20년 됐고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이제 와서 이거 먹어도 소용 있나요? 있습니다. 췌장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베타 세포가 10%라도 남아있으면 그 세포를 보호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음식들이 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췌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췌장을 최대한 잘 쓰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당뇨 10년 차셨는데 효과 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질문, 선생님 이 음식들 사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드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시장에서 사시면 미역 1,000원, 브로콜리 2,000원, 강황 가루 5,000원짜리 하나 사면 2달 갑니다. 호두 한 봉지 10,000원이면 한 달 갑니다. 양배추 한 통 2,000원, 검은 콩 3,000원, 시금치 2,000원,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토마토 5개에 5,000원, 체리는 계절 따라 다르지만 한 팩 5,000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 하나 값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등어를 못 먹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등어 대신 들기름을 드십시오.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 정도 나물 무칠 때 넣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마씨 가루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정말 당장 실천하실 건가요? 그럼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박 어르신께서 6개월 후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표정이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가 평생 가는 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밥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 브로콜리, 강황, 호두, 양배추, 검은 콩, 시금치, 고등어, 토마토, 체리, 이 10가지 음식을 매일 챙기십시오. 둘째, 이 음식들은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베타세포를 보호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춥니다. 셋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3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답해줄 겁니다. 여러분,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포기하는 병이 아닙니다. 약만 먹고 손 놓고 계시면 췌장은 계속 나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을 드시면 췌장은 다시 힘을 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미역 한 줌, 브로콜리 한 접시가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건강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미역부터 불리십시오. 장 보러 가시면 브로콜리부터 사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강황에 후추 뿌려서 드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겁니다. 100일 후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운이 나고 희망이 생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당뇨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췌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췌장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